재벌 2세 장제영 회장 유명 모델과 열애 중 오늘 오전 단독 포착된 사진입니다. 헤어샵 내부 TV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실내를 파고들었습니다. 머리에 비닐랩을 감고 앉은 여자. 나영은이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그녀가 재혼한 남편 장제영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모델과 손을 맞잡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모습. 주변 여자들의 수군거림은 잽을 날리듯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 인간 또 딴 여자야?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조용히 해, 저기 그 여자 있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아닌 트리트먼트 액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몇 달 전 나영은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부인이라는 꿈의 자리를 드디어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 직후부터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영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제영에게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외출 2시간 이상 안 돼. CCTV에 너랑 도우미 웃는 거 찍혔어. 웃기냐? 그는 병적으로 의심했고 첫 번째 부인도 의처증 때문에 헤어졌다는 건 이미 재벌가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장제영의 의처증은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아니라 병적인 통제욕이었습니다. 외출 시간은 물론이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보고까지 강요했으며 웃음이나 눈빛 하나에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죽였고 가족 구성원조차 그를 상대하기를 꺼렸습니다. 나영은에게는 감시용 휴대폰이 따로 주어졌고 위치 추적과 통화 기록까지 매일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그녀는 단지 그의 소유물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과의 재혼으로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남은 것은 세컨 취급과 아이를 버린 여자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 앞에서도 그녀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자 취향 이상한 건 알았지만 진짜 무섭네요. 식사 같이 안 해요. 불쾌하거든요. 그녀는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곧 굴욕을 감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꺼리는 남편의 자식들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란 이름 하나에 매달린 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채운 건 한이었습니다. 한이는 오범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그녀의 진심이 담긴 존재였습니다. 도우미가 낮 시간 동안 한이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사이 나영은은 도우미를 매수해 한이를 몰래 데리고 나갔습니다. 공원, 카페, 백화점까지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며 마치 당당한 엄마인 양 행동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예쁜 옷 사줄게. 우리 한이가 제일 예뻐.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진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이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이가 울부짖으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계속 끌려다니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범수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도우미에게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도우미는 머뭇거리며 결국 그간 나영은이 한이를 데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 오범수는 깊은 분노와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혼란과 불안의 원인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그는 더는 나영은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날 밤 그녀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건 한이를 위한 게 아니야. 너의 만족을 위한 일이지. 더 이상 한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 한이는 자신이 세상에 단 하나 진심을 다했던 존재라고 믿었기에 그 아이를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얘기는 그녀를 광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한이를 빼앗긴다면 자신이 누구로 존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애송이가 우리 한이 엄마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한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애라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아.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이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야.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범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한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였지만 그 눈빛과 울음으로 충분히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품에 안겨 진정되지 못한 채 울기만 하던 한이의 모습은 오범수에게 너무나 생생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나영은이 사랑이라 믿고 행했던 모든 행동은 결국 아이에게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란 하루 이틀 흉내로 되는 자리가 아니죠. 밤을 새우며 열을 재고 울음을 안고 견디며 쌓아온 시간만이 아이의 기억을 만들고 마음을 잇는 것이 진짜 부모일 겁니다.
오범수는 나영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한이를 위한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영은의 남편 장재영이 그녀의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장재영은 이를 증거 삼아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장재영은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을 그녀 앞에 내던지듯 밀었습니다. 전 남편도 모자라 아이까지. 이제 대놓고 만나러 다니냐?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엔 오범수와 함께 있는 모습과 한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고 있는 나영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장재영은 이 장면을 증거 삼아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나영은은 말문이 막힌 채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장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행동이라도 조심해야지. 그의 말은 추궁이라기보다 사회적 사형을 선고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토록 권했던 재벌가 부인의 자리, 어쩌면 그녀는 그 자리가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라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감내해온 모든 굴욕과 멸시는 결국 재벌가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고 이제 그 대가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장재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몰차게 나영은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갈 데 없는 나영은은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때마침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나영은 맞지? 그래, 돈 보고 나이 많은 재벌 회장이랑 결혼한 여자. 돈 때문에 자식도 버렸다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영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보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고립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연민이 아닌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영은의 이름은 이제 사회적 조롱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토록 권했던 재벌가 부인의 자리를 놓치기 싫었던 나영은의 비루한 집착이 다시 그녀를 저택으로 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존심도 이성도 잃은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조차 외면했습니다. 문 열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쫓아내. 이 집은 내 집이야. 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그녀를 찍었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불쌍하다. 저 여자, 애까지 버리더니 결국 저 꼴이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여전히 자신이 재벌가 회장의 부인이라는 허울에 매달려 살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헤어샵,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양 관리를 받고 있는데 벽걸이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계 3세 장재영 회장, 유명 모델과 열애 중 오늘 오전 단독 포착된 사진입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TV 화면을 응시했지만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트리트먼트 액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감각이 마비된 듯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입술 아래로 전해지는 고통마저 무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늘처럼 가슴을 후볐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과 속삭임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불쌍하다,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온몸에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나영은이 느낀 가장 깊은 감정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간으로서의 무가치함.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부인이라는 허울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감내해온 굴욕, 침묵, 체념의 시간을 떠올렸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희생으로 조롱당하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TV 화면 속 장재영은 한참 어린 여성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에는 장재영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뉴스 봤지? 조용히 정리하고 사라져. 그녀는 분노조차 힘겨운 체념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장재영의 변호사로부터 법률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재영 회장은 귀하에게 위자료를 일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재영 측은 나영은의 행위를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거부를 통보한 것입니다. 나영은의 한이 무단 접촉, 전 남편과의 만남, SNS 활동 등은 모두 이혼 소송에 불리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장재영은 이미 혼전계약서에서 불명예 사유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없음 조항을 삽입해두었고 이를 정식 공증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나영은은
수치와 함께 경제적 보상마저 철저히 박탈당한 채 맨몸으로 내쳐졌습니다. 며칠 후 나영은은 조심스레 오범수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범수가 문을 열자 그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우리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한이도 있고 나 이제 진심으로 잘할 수 있어. 말끝은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범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사이에 남은 감정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그 말은 나영은의 마지막 기대마저 바닥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감정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세리는 오범수 앞에 나서지 못한 채 수없이 집 앞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부모의 횡령 사건과 엄마 장미애가 결혼 전 오강수를 독수리술도가에 버린 일, 그리고 쌀벌레 사건으로 얼룩진 독수리술도가의 상처가 오범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오범수를 사랑했지만 감히 다가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범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세리야, 너무 멀리 가지 말아줘.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세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리고 그는 진심을 담아 말보다 조용한 진심을 전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한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했고 세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세리는 더 이상 그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범수를 향한 사랑, 한이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더는 망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지 않을게요. 한이 곁에, 당신 곁에 여기 있을게요. 사랑해요.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온기는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해줄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편 나영은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후회와 미련이 뒤섞인 마음을 붙들고 오범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나영은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그녀는 멈춰있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랑이 아니라 허영을 좇았고 가정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의 삶이 성공이라고 믿었어. 그녀는 멈칫했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그 아이는 내 진심이었어. 단 하나 거짓 없이 사랑한 존재였고 당신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 착각했어. 오범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차갑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한 침묵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해. 나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여기선 더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웃었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이, 잘 부탁해. 한이는 당신이 키우는 게 맞아. 세리 씨와도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래.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사과이자 작별이었습니다. 한이, 만나고 갈래? 그녀가 진심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기에 딸을 향한 마지막 눈인사라도 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어른으로서 건넨 조용한 배려였죠. 나영은은 눈을 깜빡이며 짧게 숨을 고르고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갈게. 한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든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한이의 기억 속에 혼란과 눈물로 얼룩졌던 자신의 모습이 남지 않길 바랐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끝에는 자꾸만 내려앉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지만 볼 자격은 없다고 믿는 엄마의 마음, 그게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갈수록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미국으로 떠났고 오범수와 세리, 그리고 한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향해 팔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은은 이제 이 이야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